자, 없어요. 근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절로 버려야지. 또 맞아요. 자, 또 쪄줄 데가 없으니까. 네. 섹션 0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던 게 뭐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 보자.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네요. 지난 시간에 왔던 것 같은데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이거죠. 머리말 꼬리말 그때 설명드렸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쪽번호 삽입하는 거 했었죠? 자, 그러면은 각주, 메모, 덧말은 안 한 것 같은데 각주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각주죠? 이 각주잖아요? 자, 각주는 지금 이제 가라고 써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 각주거든요. 여기 소비자 간이라고 써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인터넷 하고 볼게요. 거기 인터넷. 여기 컴퓨터는 글자 앞에다가 놓고 입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석을 달아봐야 되겠죠? 주석이 어디 있노? 여기 있나요? 각주. 예, 참조 여기 있네. 각주를 달면은 보세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컴퓨터 전자계산기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전자계산기. 근데 지금 아까는 소비자 간이 이시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였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제3자 서비스에다 놓고 또 각주를 다는데 여기는 뭐 6차 산업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써놓을게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에다가 쓰면은 오른쪽에 주석이 달리고 왼쪽에 쓰면 왼쪽에 주석이 달려요. 다단 같은 경우에. 예. 이것도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왼쪽 단, 오른쪽 단으로.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호가 가나다로 되어 있는데 이 가나다라를 여기 번호 모양이 있어가지고 뭐 동글뱅이 가나다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동글뱅이 가나다로 바뀌고요. 여기다가 뭐 1, 2, 3으로 바꾸고 싶다면 1, 2, 3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 1, 2, 3을 많이 쓰죠. 숫자 1, 2, 3. 그럼 다 송치에 그냥 1, 2,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가 이 각주가 지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각주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하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다시 1이 되겠죠. 네. 각주라고 하는 의미. 그걸 일단 각각 해당 페이지 밑에 주석이 달린다. 각주는. 근데 이제 미주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존재한다라는 곳에다 놓고 미주를 클릭을 하면은 다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1, 2, 3, 4고 여기도 지금 존재가 1, 2, 3, 4로 되어 있으면 같은 일이 두 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번호를 가나다로 바꿔준다든지 해야 돼요. 각주는 1, 2, 3, 4, 미주는 가나다라.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주석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은요, 각자 자기 위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빠져나오면, 여기서 6차 산업 하다가 빠져나오면 6차 산업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래 커서가 걸로 아래로 따라가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주나 미주를 보세요. 이 각주를 미주로 보내면은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각주에서 미주로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잠깐만 다시 볼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각주를 미주로 바꿔라 그러면 각주는 미주로 가고 미주가 각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주가 미주로 가고 미주가 각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건 뭐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모든 각주를 미주로 보내라 그러면 다 미주로 가죠. 여기 각주 여기
모든 각주를 미주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미주를 각주로 가라 그러면 여기는 설명이 없는데 뭐라고 썼다고 치고 미주를 각주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글로 들어가잖아요. 얘가 아까는 미주였는데 이 미주를 각주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순서가 1, 가, 2, 3 이렇게 1, 2, 3, 1, 2, 3 사이에 1과 2 사이에 가가 있으니까 요거를 각주로 보내면은 1과 2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얘가 2가 되겠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 바뀐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각주 미주로 바꾸는 기능이라든지 편해요. 해보시면.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전에 가서 작업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교재를 만드냐면요. 아까 제가 사이버 대학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환들을 교수님들이 제공을 해주시는 과목이 있고 제공을 안 해주시는 과목이 있고 PDF로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 한글로 제공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아래 한글 같으면 우리가 고쳐서 쓰죠. 근데 PDF로 주시면 그거 어떻게 고쳤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PDF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파워포인트를 PDF로 넘기든지 아래 한글을 PDF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얘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문서를 저장할 때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PDF로 바탕화면에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제가 PDF로 저장을 하면은 이 문서를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제 아도비 리더죠. 그렇죠? 예, 어디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PDF 리더로 이렇게 아크로벳 리더로 아도비 리더로 열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페이지, 2페이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이건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복사해서 붙인다고 해서 이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에서 붙여넣기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원래는 이 문서였는데 PDF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블럭을 잡아서 제가 복사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얘를 어디다가 새로운 문서를 이렇게 붙였어. 그럼 이거를 정리하려면 되게 어렵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만들어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상에서 컨트롤 N. 자, 여기에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목 쓰고 그다음 내용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이거를 다른 일로 저장을 할 때 여기서 PDF로 저장한단 말이에요. PDF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 여기 PDF 있네. 그렇죠? 이게 PDF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보내면은 우리가 내 컴퓨터상에 아까 내 문서상에 PDF 파일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이 PDF지 파워포인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파워포인트로 되돌리면 좋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패스워드 걸려있는 것도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는 알려드렸죠?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트 모음에 보면은 뭘까 여기 넣어놨는데 슬라이드 공유 문서 변환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예요. PDF를 엑셀로 변환할 수 있고요. PDF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작업을 해서 아까 보셨던 얘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다 쓱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경우에는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 PDF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것도 근데 PDF를 꼭 바꿔서 보내야 되나요? 이걸 왜 바꾸냐면은요,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교환 좀 주세요 그래요. 제가 강의하는데 필요한 교환을 그러면 제가 이 교환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고친단 말이야. 못 고치게. 그 저작권 침해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 혼자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환을 달라 그러면요, 이렇게 교환을 달라 그러면 드리기는 드리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상식을 너무 몰라요. 그냥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나한테 소용없어요. 자, 여기 있어요. 누가 이게 필요하대요. 이 자료가 필요하대요. 그럼 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건들까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로 인쇄하는가 보세요. 아래 한 거는 다 이게 있어요. 그림으로.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드려요. 그냥요. PNG가 그림이에요? PNG, JPG 다 그림이에요. 그림. PG만 크기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몇 가지. 자, 그러면 볼게요. 아까 내 문서에도 제가 저장해 놨는데, 요거죠, 요거요. 자, 아까 이 문서랑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 제가 3장 만들었어요. 3장. 하나, 컴퓨터가 아프다. 둘, 셋 됐잖아요. 그럼 이건 그림이잖아요. 그림. 못 건들겠죠. 보기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드려요. 낱장으로 드리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네. 마침 여기 보시면요, 이어붙이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문서 안에 아까 이 그림 3개 있었죠. 이 그림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3개가 붙어버렸죠. 저장해서 보내요. 이렇게 저장해서 보내면은, 자,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3개가 붙었죠. 이걸 인터넷상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3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달라는 대로, 그 사람 원하는 방법이 아닌 내 원하는 방법대로 줄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문서도요. 이 문서도 여기 보면 보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안. 이 암호를 변경하는 게 있어요. 문서 암호화 시키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열지 못하게. 이거를 문서 암호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2010년에 있는 게 아니고 2007 버전에도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왜 그러지? 2010은 여기 있고요. 2007은 파일에 가면 여기에 암호 저장하는 게 있어요. 2010은 이쪽에 넘어갔고요. 예, 그럼 문서 암호하는 것도 있고요. 배포용 문서라는 건 뭐냐면요. 자, 1, 2, 3, 4, 5 여기는 A, B, C, D, E 인쇄 제한 걸려 있죠? 그럼 이 문서는 인쇄 못해요. 인쇄는 해서 봐야지 사람이. 그럼 빼고요. 복사 제한 해볼게요. 1, 2, 3, 4, 5 똑같이 해서요. 자, 그러면 이 문서는요, 마우스로 블럭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복사 붙이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요. 인쇄는 가능한데 이거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읽기 전용 아니에요? 읽기 전용하고 다른 거예요. 읽기 전용 건드릴 수 예, 읽기 전용은 다른 거 저장해 버리면 돼요. 다른 이름을 조정하는데 다른 얘는 저장도 안 돼요. 못 건드려요. 이게 보안 문서라는 거예요. 보안 문서. 보안 문서를 해제하려면 패스워드를 맞춰야만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잘라내기 복사하기 되죠? 예. 우리 작은애가 다니는 학교에 관련도 문제가 나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문제에다가 답도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인쇄해서 보면 좋잖아요. 인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럼 화면으로 보고, 그리고 한참 내려가면 또 밑에 페이지가 하나 있잖아요. 다 정답 파일, 정답지가. 그러면 올라가서 문제 보고, 내려와서 해답 보고, 문제 보고, 해답 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사님 손으로 적든지.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인쇄해서 바인더로 재본해서 줬거든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냐, 이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안 들어가가지고 풀고. 남의 거를 어떻게 제가 보안을 풀겠어요? 보안 못 풀죠. ABCD 1, 2, 3, 4 하진 않았겠지, 비밀번호를. 그럼 어떻게 보냐면요. 미리 보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모니터가 크면 보이거든요? 모니터가 세로로 돼 있으면은요. 세로로 돼 있으면 화면이 세로니까 얘는 가로잖아요. 그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요. 보면은 얘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 화면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러니까 10장이 시험이 한 과목에 10장이다 그러면 10개 이미지로 만들어서 포토샵이나 이거로 잘못 부분을 고쳐가지고 그걸 다 작업해갖고 며칠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지금이야 뭐 후딱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인쇄해서 애한테 이제 제본 만들어서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컴퓨터로 하는 것만큼은 뭐가 어디에 있는데 아빠 나 그 정보 좀 줘봐 하면 바로 해결을 해주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 정도는 어디 가서 해줘요, 애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제가 알려주니까는. 그러니까는 참 편한 게, 컴퓨터를 제가 그렇다고 무슨 아까 여러 사람 얘기 나왔지만, 제가 대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아직 박사학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강의를 못하고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름 최고의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제 스스로가. 근데 그 사람들 엑셀 가리키는 거 박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컴퓨터 학과 박사들은 파워포인트를 잘 알았니? 못하지? 훨씬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로 하는 거고. 근데 많이 알아야 돼. 요거 저거 종류별로 많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보면 후딱 하거든, 음식 만들 때. 그게 학술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입장이고, 유명한 셰프처럼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고 타이틀만 보고서 그렇죠. 박사학위 받고 명문대 참 어려워요, 그게. 거기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도 그 질문 하셨어요. PNG요. PNG하고 JPEG하고. 근데 JPEG가 본래는요, 이게 멀티미디어들이잖아요. 이건 하나 넘기고 들어가야지. 멀티미디어는 종류가 뭐예요? 첫 번째, 텍스트.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텍스트는 글자, 이거. 신문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소리. 그 다음에 비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이미지. 이미지 그림인 거죠? 그림, 사진이나 그림. 포토샵으로 그린 그림이나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텍스트는 뭐가 있어요? 텍스트는 TXT 파일, 메모장으로 만든 거, 아래 한글 파일 이런 거, DOC, MS 워드로 만든 문서. 그 다음에 글은 뭐냐면 훈민정음으로 만들었던 게 그림도 될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게 있고. 오디오는 뭐가 있죠? 오디오는 많이 할 수 있는 MP3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는 뭐냐면 전자음원, 가공해서 만든 소리. 팔순잔치 가보셨죠, 어르신들? 고이잔치. 그럼 밴드 아저씨 한 사람 나와서 혼자 기타 치고 막 하죠. 그럼 옆에서 창하는 사람 아줌마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 기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기생이 한 사람 와가지고 흥을 돋아준단 말이야. 근데 요즘 연예인이라고 그러네. 그 밴드 아저씨가 노트북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 노트북을 이렇게 펼치면 거기에 변간 뭐가 있어요.
트로트, 뭐 지루바, 뭐 그걸 딱 눌러놓으면 쿵짝쿵짝쿵짝쿵짝 그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다 맞춰갖고 기타를 치면은 쿵짝쿵짝 쿵따라따따 하고 발을 한번 또 페달을 밟으면 뚜루루루 드럼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 개인용 혼자 하는 오케스트라죠. 그 기계가 미디라는 기계예요. 근데 그 미디를 우리 컴퓨터에도 보면 있어요. MIDI인데 미디. 예. 근데 이제 MID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웨이브, 자연 음성, 사람 목소리. 또 뭐가 있냐면은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디오 소리 이런 게 있고요. 하여튼 많아요, 뭐가요? 그래서 비디오는 영상이잖아요, 영상. 자, MP4 들어보셨어요? MP4? 우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면 MP4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뭐 AVI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MOV, 무비 파일인 거 있고, 퀵타임도 있고, 뭐 WMV라는 것도 있고,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하여튼 뭐 많아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미지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PNG니 JPG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있다. 비디오 중에 또 저것도 하나 있다. MPEG. 줄여서 MPG. JPG도 줄이면 뭐가 돼요? JPG. 왜냐면 예전에는 컴퓨터가 확장자라 그래요. 확장자. 잠깐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 003.png, 뭐 애국가 이정민 훈장.hwp 이런 확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확장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세 글자를 쓰거든요. 근데 JPE 하려니까 느낌이 안 나. JPG 해야 되는데 JPEG는 네 글자고 JPE는 세 글자니까 A, E자를 빼자. 그래서 JPG 하면 JPEG나 JPG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GIF, 뭐 BMP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PCX 이런 등등이 있는데 멀티미디어들은 용량이 크답니다. 아시죠?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용량이 크면 뭐에다 갖다 놓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오케이, 냉장고도 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집이 코딱지만 하니까 냉장고 큰 걸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집을 늘리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근데 컴퓨터는요 저장 공간이 크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줄여서 보관하죠. 이걸 우리는 압축이라 그래요. 압축. 그래서 압축해서 보관하거든요. 압축을 하면 손실이 이루어져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보세요. 어떤 물건을 후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디가 이렇게 터지든지 이렇게 상처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손실을 발생하는데 특히 원래 디카로 사진을 차각 찍잖아요.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를 줄였어요. 줄인 게 JPG예요.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도 이런 영상들도 용량이 굉장히 크니까 압축을 해서 보관하자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영상 전문가 단체예요. MPEG가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이라 그래서 동영상 전문가 단체라는 그룹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표준안을 제정을 해놓고 그 표준의 이름을 자기네 이름을 딴 MPEG라고 한 거예요. 근데 JPG는 뭐냐면 조인트 픽처 익스퍼트 그룹이라 그래서 사진 전문가 집단 두 팀이 와가지고 협동을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JPG라고 쓴 거야. 근데 이렇게 압축을 안 하면 용량이 너무 커서 메모리에 사진 몇 장을 저장을 못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손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대요.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래도 손실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손실이 안 되면 좋겠죠? 원래대로 보관하더니 용량이 너무 크고 이렇게 저장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럼 포토샵으로 작업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원본을 가져와서 그때 JP를 저장하면은 손실이 발생하니까 PNG를 저장하자. 얘는 손실이 없어요.
근데 얘는 용량이 좀 더 커. 그래서 요즘 PNG가 각광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속도 빠르니까 용량 좀 커도 괜찮고. 그러니까 100이라는 크기를 이미지를 JPG로 압축하면 한 3, 4 이렇게 돼요. 근데 PNG로 저장하면 한 5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커요. 좀 더 커. 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이게 뭐냐면 영어로 compress and decompress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압축하고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용량이 너무 크니까는 어떤 A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놨어. 그리고 영상을 제공을 해주면 저쪽 컴퓨터에서는 이 A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래야 영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맞으니까 코덱이 안 된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코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PNG나 JPG나 이거나 MP3나 이거는 딱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디카는 다 JPG로 저장이 되고 스마트폰도 이거로 저장하고 또 MP4는 동영상은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 찍으면 다 이렇게 되고 다 돼요. AVI 같은 경우도 캠코더로 찍으면 AVI로 저장되고 다 돼요. 이렇게. 근데 영화 제작하는 업체에서 영화를 만들 때는 압축을 해서 영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압축을 안 하고 만들거든. 그래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상영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배포할 때는 너무 커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자기들만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는 어떤 방식을 쓰고 오디오는 어떤 방식을 써서 뭐 5.1 채널인지 스테레오 채널인지 이걸 다 맞춰서 집어넣고 해놨는데 콤플레어로 재생하려고 보니까 뭐가 안 맞는데 코덱이 안 맞는데 그래서 영상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걸 공부하시려면 사진 공부하셔야죠. 영상 공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PC 활용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궁금하니까 다 배웠죠. 돈 주고 배우기도 하고 독학하기도 하고. 예.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가 사진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진을 배워서 사진에 나름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잘하는 게 컴퓨터고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도 좋아하기는 하죠. 더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너무 힘들고 제가 잘하는 걸 해야죠. 싫든 좋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작업을 할 때 인쇄를 보면 여기 나와요. 그림으로 저장할 때 PNG로 할 거냐 JPG로 할 거냐. JPG로 하면 용량이 더 줄어들어요. PNG로 해봤자 뭐 손실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그거 못 느껴요. JPG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여기도 보면 최저 해상도 이거 있잖아요. 이 해상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커지죠. 선명한 대신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윤곽만 보는 거예요. 배포형은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스캐너 있잖아요. 스캐너 스캔할 때도 이게 다 있거든요. 이 수치가. 이 수치에 맞춰서 다 하는 거예요. 흑백, 16칼라, 256칼라, 투르칼라 이게 다 또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복잡해져요. 또 이거. 근데 이런 거를 다행히도 배워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도 여기 보시면은 아리안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도 JPG 있습니다. JPG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아까 어디였죠? 여기였었나요?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렇죠? 2페이지 들어갔잖아요. 판명에 2페이지였으니까 열어보면은 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아까 다르게 보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려면 잡다한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 파워포인트가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하려면 그림도 불러와야죠. 영상도 불러와야죠.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불러와야지. 불러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 자체만 설명하는 거는 배우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를 잘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멋있게 만들어야 뭐 좋은 거죠. 기능은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칼로 물을 갖다 놓고 치면 잘려진다는 건 알아요. 그걸 학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모양을 깎아서 내느냐 하는 거는 내가 연습을 해야지. 우리 과일 같은 거 보면 사과 막 촥촥 돌려 깎는 게 아니라 그 요리하는 사람도 잘 깎잖아요. 칼로.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다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키보드로 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메모를 한번 좀 볼게요. 메모 잠깐 보고 나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책에서 보니까는 메모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교재 87쪽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메모할 부분을 제가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서비스라고 했어요. 서비스라고 블럭을 잡고 입력에 가서 메모, 여기 메모 있네. 그렇죠? 여기 써있네. 그 서비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써놨어. 여기다 이제 쓰는 거예요. 서비스가 뭘까요? 라고 제가 이제 메모를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메모에 들어가면 이 메모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막 생겨요. 커서만 두면은요. 커서 보세요. 제가 지탱되고 있다는 곳에 커서를 놓고 메모를 누르면은 걔가 메모가 되는 거예요. 그 줄이, 그 칸이. 그 부분이 이제 메모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건들 때마다 색깔이 이제 달리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지울까? 여기 나와 있네. 메모라고 하는 곳에 클릭을 해보면 저 위에 메모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모 지우기 누르면 이거 지워지겠네. 그렇죠? 이 부분은 메모 지우고. 서비스는 메모 지워볼까요? 여기. 서비스가 뭘까요? 그래서 메모 지우기 누르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본문이 아니라 메모 영역에다 클릭을 하면 저 상단에 메모 메뉴가 따로 열리니까, 색깔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하는 거죠. 파란색 부분에 파란색 바탕에 녹색 바탕을 써가지고 메모 번호를 매겨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메모만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메모만 따로 볼 수도 있고.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건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덧말은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책갈피하고 하이퍼링크는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는 책 보셨어요? 컴퓨터 파일로 되어 있는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전자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아래 한글에 이 책갈피하고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지금 요즘 말하는 이북, 일렉트로닉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 개념 이전에는 이거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로. 자, 한번 볼게요. 여기는 1장, 여기 2장, 여기 3장, 4장, 자, 5장 만들었어요. 오장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목차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2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만들고 목차를 만들었어요. 목차. 여기다 뭘 만들 거냐면요, 요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것도 글자처럼 취급해 볼까요?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를 누르면 일로 가게 하고 싶어요. 1장으로. 얘를 누르면 2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그러면 요거 누르면 5장으로 가겠죠? 얘를 꾹 누르면 5장으로 샥 가서 일로 올 거란 말이에요. 일로. 요 앞으로 착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가 다시 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맨 위로 이게 있어서 이 글자를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맨 위로 가야 되고 얘도 맨 위로 가야 되고 맨 위로라는 게 목차로 간다는 얘기죠. 목차로. 맨 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요걸 누르게 뭐 하면 여기다가 이동이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는 이런 것들은. 그럼 요 글자를 딱 누르면 1장 1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려는 곳에 주소가 있어야 가지. 야, 1장으로 가라. 1장이 어디 있는데요? 저기야. 저기 어디요? 여기. 이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지. 주소 좀 만들어줘요. 오케이. 주소 만들어 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여기다 만드세요. 이렇게. 입력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어디 메냐? 책갈피. 여기 1장 앞에다 놓고요. 1장 앞에다 놓고 책갈피를 만들 거예요. 책갈피.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1장이라고 쓸 거예요. 1장. 현재 여러분이 1장만 만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저는요, 여기다가 책갈피를 2장으로 만들 거예요. 2장. 그러면 여기 3장. 여기는 이제 3장으로 가야 되겠죠? 책갈피 3장. 얘는 4장. 얘는 5장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를 누르면 일로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블럭을 잡아요. 이 전체를 눌러서 갈 건지 요 글자만 눌러서 갈지 아니면 아까 거기다 동글뱅이를 그려놓고 걔를 클릭해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를 블럭을 잡아서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예요. 책갈피는 위치예요. 위치. 책갈피 보고다 이렇게 책갈피 꽂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은행리 커팅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는 데가 바로 뭐다? 클릭하고 책갈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책갈피. 네. 그러면 이제는 이동을 눌러서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때 하이퍼링크를 누르는 거예요. 하이퍼링크는 이게 하이퍼링크입니다. 선생님. 요거를 클릭하면 다음이 열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게끔 제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놨어요. 인터넷에 있는 게 하이퍼링크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 놓자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는데, 자, 요 1장에 있는 이동을 누르면 어디로 갈 거냐? 1장이라고 되어 있는 책갈피로 가게 할 거야. 요걸 누르면 2장이라는 곳으로 갈 거야. 얘를 누르면 3장으로 갈 거야. 이걸 누르면 네이버가 나오게 할 거야. 이걸 누르면 다음이 나오게 할 거야.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5장 눌러보면 5장으로 갔죠. 그럼 이제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와야지. 목차로.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가려고 하는데 하이퍼링크를 걸라고 봤더니 주소가 없잖아요. 주소가. 먼저 여기다가 저기 책갈피에 가서 주소를 만들어 놔야지.
맨 위로라고 하는 목차. 그러면 이제 이거 눌러도 일로 가면 되겠죠? 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복사해서 붙입시다. 어차피 여기서 글로 가나 거기서 일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 뭐. 복사해서 붙이고. 자, 그럼 보세요. 1장 가면 1장 갔죠? 그래서 쭉 읽어. 올라가자. 올라. 그럼 이 목차 왔어. 그러면 2장 보고 쭉 읽다가 다 봤다. 다시 올라가 보자. 올라갔어요. 그렇죠? 또 4장 보면 4장 봤다가 누르면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자책처럼 만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배포를 했어요. 뭐가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되게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 핸드폰 그 설명서가 있잖아. 이게 제 설명서예요. 제가 쓰고 지금 갤럭시 S3 아주 오래된 모델. 여기 보면 왜 가만히 있지? 이제 나왔다. 자, 보세요. 여기 전원 켜기 끄기라고 있죠? 얘를 누르면 전원 끄기 켜기로 갔잖아요. 그렇죠? 다시 파일 삽입 방법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이퍼링크고, 그럼 가려면 주소가 있으냐, 주소. 그게 책갈피예요. 책갈피하고 하이퍼링크는 세트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보고서의 양이 한 두세 페이지가 아니라 막 50페이지, 100페이지가 될 때 내 거는 알겠지만 클릭하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 장 가지고 이걸 연습해서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게끔 한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어디로 갔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양이 많으면, 그래서 제가 내용을 똑같이 만들고 1장, 2장, 3장, 4장으로만 분리해 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를 페이지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쭉 연결했다 가정해 보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2장 누르면 2장 갔잖아요. 이렇게 2장 보다가 다시 올라갈까? 그럼 이거 올라가고, 4장 가볼까? 그럼 4장 가보고, 올라가볼까? 그럼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 문서 자체가 전자문서가 된 거예요. 그림을 넣고 안 넣고는 나중 문제고, 지금처럼 이거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든 문서니까는 보다가 다음 페이지를 자동으로 넘어가죠. 여기서도 다음 페이지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슬슬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목차 보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면 뭐 소통하기 가면 전화, 그럼 전화하는 방법, 메시지 보내는 방법,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메시지 앞에 얘를 클릭하면 글로 가게끔 하는 뭔가가 링크 걸려야지. 그걸 우린 책갈피라고 아래 한 거는 부르자라는 거지. 책갈피를 만들 때는 블럭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해 놓고 책갈피에다가 목차라고 넣게 하는 거예요. 목차가 이미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지. 근데 그냥 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책갈피가 뭐가 있나, 3장이 뭐지? 일로 가볼까? 이동해볼까? 그럼 씩 이동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해도 갈 수가 있다고. 꼭 클릭해가지고 3장을 눌러야만이 3장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문서를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봐야 되고, 나 혼자 보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헷갈리거든요. 양이 너무 많으면. 두세 페이지야 쉬운데 굉장히 양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책에도 보면은 목차가 있잖아. 목차 여기 자, 앞페이지 보면 목차가 여기 앞부분에 여기 있잖아. 사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 만드는 거 해볼까? 그럼 134페이지래. 그럼 글로 가서 보는 것처럼 이 파일상에 목차를, 차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클릭해야 가야 편하지.
얘가 만약에 여기다가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막 찾아가는 것보다는 얘를 클릭하면 쫙 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편할 거 아닙니까? 클릭은 그냥 그 아무데나 누르면 돼요? 거기 한 줄 클릭 자리. 자, 위치. 책갈피를 만드는 동네는요, 위치를 첨 찍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관심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관심. 관자 앞에 놓고. 심자 뒤에다 찍으면 일로 오니까 관자 앞으로 오는 게 편하지.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넣고 관심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관심. 관심이란 책갈피를 하나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관심이라는 글자를 찾아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를 블럭 잡고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얘를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보다가 올라가다가 관심 가볼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 골로 앞으로 오잖아.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업무를 하시다가 사회교육? 그럼 사회교육도 책갈피를 넣을까? 그럼 여기다 사회교육 책갈피 넣으면 되지. 여기다 사회교육을 넣으면 돼. 책갈피를 넣을 때는 붙여 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사회 한칸등 교육보다는 사회교육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안 써먹더라도 넣어놓는 거야. 그다가 여기에는 교양 강좌? 그럼 여기도 하나 넣어볼까? 그럼 여기도 책갈피에다가 또 교양 강좌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를 또 넣고, 그럼 한참 보다가 책갈피에 사회교육 있다. 그럼 별로. 형광펜 이렇게 해놓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응? 형광펜 중요한 거지. 그리고 글로 가게끔 연결을 해. 그렇죠.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인터넷상에 즐겨찾기 하는 거 있잖아. 네네. 어디로 가면 좋게끔 하는 거. 그것처럼 우리 컴퓨터 파일상에다 즐겨찾기 하듯이. 여기는 커서를 이동에다가 놓고 찍어야 되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다 링크를 걸었으니까 앞에 문제가 놓고 하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는 블럭을 잡고 블록을 하이퍼링크를 여기다 일장에다 넣어줬다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이제 글로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커서를 그냥 꼭 이동에다가만 커서를 넣어야지 볼 수 있나요? 일로 가야 일로 오는 거지. 지금 이 글자에다가 만들. 아까 여기다가는 네네. 여기는 네이버, 여기다 클릭을 해야 네이버로 가게끔 해놨으니까 얘를 눌러야 네이버로 가고, 여기는 구글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필요 없으면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지우면 빠지고. 하이퍼링크가 그런 뜻이군요. 하이퍼링크는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 거기 아니 필기 나오더라고요. 커말 자격증 실기시험에도 나오고 필기시험에도 이거 나오죠. 나오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외웠어요. 선생님 그랬죠? 스마트폰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지 무슨 블로그나 주소 치면 예, 어디로 연결하게끔, 이동하게끔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도 물 한 컵 마시고 할게요. 자, 찾기 및 바꾸기. 예. 찾기라고 하는 건 여기 있어요. 예, 편집에 가면 저 끝에 여기 있나? 찾기 여기 있죠, 그렇죠? 찾기에 가면 바꾸기도 있어요. 이 찾아 바꾸기라고 하죠. 예, 찾기와 바꾸기라고 되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찾기와 찾아 바꾸기라고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찾기 가잖아요. 바꾸기가 있어요. MS 워드도 그래요. 엑셀도 파워포인트도 엑셀과 파워포인트나 여기는 바꾸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찾아 바꾸기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꾸기에 가보면 찾기에 가면 바꾸기가 있고, 바꾸기 하면 어차피 바꾸기 창이 뜨겠지 이렇게. 근데 아래 한글은 찾아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찾아 바꾸기라고 넣은 건데, 볼게요. 찾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다 청소년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청소년 글자가 있나? 자, 다음 찾기 있네. 다음 찾기 있죠? 청소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보세요. 온전한 낱말은 있을까?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딱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청소년, 우리는 하고 이런 식으로 청소년이라는 글자가 딱 떨어져 있는 게 있느냐? 여기 찾았죠. 그렇죠? 근데 온전한 낱말이 아니면 청소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온전한 낱말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딱 맞는 것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만. 이런 거. 대소문자 어차피 우리말이니까 뭐 대소문자 의미가 없겠죠? 영문자는 대소문자 구별해야 되겠죠? 예. 문서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모두 찾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찾기 하면, 자, 보세요. 6번 찾았다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한꺼번에 다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 다 해주거든. 참 편해요. 자, 바꾸기 들어가서, 청소년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라고 바꿔볼게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라고 모두 바꾸기로 하면 다 한꺼번에 바뀌었죠. 그렇죠. 찾기 바꾸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찾기 바꾸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이전 찾기라고 있죠. 아래쪽으로 찾기. 아래쪽이라는 건 현재 위치 아래로 가는 거죠. 위쪽은 뭐죠? 현재 위치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엑셀을 해보셨을 거니까 엑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청소년이 있고요. 여기 청소년이 있고요. 청소년이 있고, 여기 청소년이 있어요. 여기는 학생도 있고요. 커서를 여기다 두고 시작합니다. 청소년 찾아볼게요. 다음 찾기 찾았죠. 얘도 옵션이 있어요. 요거 아까 온전한 낱말. 그러니까 청소년이 랄 때는 얘는 안 찾게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찾고 있어요? 아래로 가면서 찾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죠.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위, 중간, 아래로 가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찾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찾고 싶을 때 어떻게 찾아요? 이거 누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무조건. 아래 한 거는 뭐가 있었어요? 찾기에서 위쪽으로 바꿔놓고 찾아라 그러면 올라가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찾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찾았어. 올라가면서 찾았다고. 이렇게 엑셀은 올라가면서 찾는 게 없어요. 혹시 이런 건 아시죠? 엔터 치면 내려가는 건 아시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는 건 아시죠? 엔터 치면 내려가고요.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찾기에 가서도요. 청소년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찾기를 누르면은요. 거꾸로 가요. 역방향으로. 엑셀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는 이게 있는데 이게 있단 말이야. 엑셀은 그게 없어요. 위 아래가 없다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쉬프트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거. 요게 좀 달라요. 네. 필기시험에 나와요. 컴말 필기시험에 요거는. 네. 저는 기계만 만졌잖아요. 컴퓨터만 했잖아요. 평생교육학 뭐 잠깐 외도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잘 가르치려고 평생교육학을 했는데 평생교육학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남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알게 됐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말 못하는 기계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기들 상대잖아. 나는 아 하고 싶은데 애기는 아를 모르면 참 답답하잖아요.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 상대 잘 하시는 분은요 저는 존경해요. 전 사람 상대를 못해요. 기계 상대만 해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멍해요. 재밌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컴퓨터에서 이순신 장군을 찾아서 공부하면 쉬운데 누가 설명을 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인문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컴퓨터를 인문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니까. 근데 많이 알아야 돼요. 애기들 공부해 가르치시면 아시겠지만 애들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처럼 컴퓨터를 하려면 아래 한글도 알아야지, 엑셀하고 연관이 되니까 알아야지, 파워포인트도 알아야지. 아까 XML 얘기했었죠? 이거 저장할 때 XML로 저장하면 돼요. 얘를 저장을 할 때 XML로 저장을 해요. 여기 XML로 저장하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워포인트 불러오면 그대로 나와요. 얘를 XML로 저장을 해서 저쪽에서 XML로 불러오면요, 걔네 거랑 똑같이 들어와요. 특이한 경우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려면 몇 날 며칠 걸려요. 근데 찾기 바꾸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짝 제가 엑셀하고 섞어서 설명드린 것 뿐이고요. 해보시면 돼요. 이거를 말로 들었을 때는 대충 알겠는데 해보면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세 번만 연습하시면 그거구나. 그때면 쉬워져요.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 쉽던 게 가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뭐가 이제 만났을 때. 그때 또 주춤하면 어렵고 어려운 거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 한두 번 더 연습하시면 이때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잘 되는 거죠. 컴퓨터는 저는 그래요. 평생 직업이니까 이걸 하고 있지만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 가져주고, 첫째 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아래 한글 2001, 한글 2010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야 얘하고 놀 수가 있어요. 내가 얘를 모르면 못 놀잖아요. 그렇죠? 자, 맞춤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100페이지 맞춤법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맞춤법 틀리면요, 요걸 있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검토에 있나요? 맞춤법. 네, 교정보호도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 교정보호도 넣어주는 게 있나봐요. 이렇게 교정보호도 들어간대.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줄바꾸라고. 여기다가 교정보호를 딱 넣어. 여기다가 넣음표를 넣어서 홍길동을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다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한홍길동 국이라고 넣어라 이거죠. 홍길동이라고 넣어라 이거죠. 이런 기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호들이. 이 기호가 넣긴 넣었는데 얘를 지우고 싶을 때 어떻게 지워요? 자, 여기 혹시 이 글자 보이세요? 여기? 넣음표? 자, 제가 키보드를 움직이면은요, 여기 이제 한자에 와 있어. 국자고요. 근데 한자하고 국자 사이에 넣음표가 하나 있어요. 넣음표가 하나 있어요. 그냥은 안 보이니까 보기에 가면 조판보라는 게 뭐예요? 조판보라는 게 있다고. 조판보 보이죠? 이거를 싹 지우는 거예요. 이거 책갈피라고 아까 여기다 목차라고 써놨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면 하이퍼링크 가게끔 해놨잖아요. 이거 해놨잖아. 그게 조판보예요. 그러니까 조판보를 백날 설명해도 알 것 같은데 몰라.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돼. 쉽다고. 자, 다시 검토에 가서 맞춤법 검토 들어가 볼게요. 시작 누르면 틀린 거 없대. 넘어갔대. 맞춤법하고 그 띄어쓰기도 같이 다 교정시켜주는 거죠. 어떤 거? 맞춤법하고 만약 맞춤법이 틀렸거나 띄어쓰기를 잘못했다거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잘못 썼잖아요. 연구계라고 쓰면 연구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여기서 이제 맞춤법을 검사해 보겠죠.
연구 결함 있을 수도 있겠네. 일단 뭐 이상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문서 한번 제가 불러와 볼게요. 제가 만든 문서가 아니고 다른 문서를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고 헷갈리니까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 뭘까? 뭐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뭐가 있다 이렇게. 자, 맞춤법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검토해 가서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보죠. 뭐 시작. 제품 키를 찾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품 키라고 이제 검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 키인데 제품 키를 찾습니다 할 때 제품 키는 붙여 쓰는 게 원칙인가 봐요. 그러면 바꾸시용. 여기도 제품 키 있는데, 그렇죠. 여기도 제품 키 하나 걸려 있죠. 링크드라는 말은 원래 링크드인데 여기는 링크 아이디라고 쓴 거거든요. 링크 아이디. 영어 단어가 아니라 링크라는 값에 따른 104288이라는 아이디 값을 부여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영어 단어하고 다른 거죠. 넘어감. 여기 링크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지나감. 이렇게 로그온 하는 로그온 한 칸 띄우는 거래. 바꾸기 하고요. 로그온 해야 한다. 바꾸기 해야 되고. 여기 뭐야? XP. 윈도우 XP는 본래 XP라고 있잖아요. 그랬죠? 다시 지나가고 XP 링크 아이디 또 이것도 틀렸다 그랬죠? windows.old라는 폴더가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폴더 이름이 그런 건데 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키 열쇠는 아니지. 컴퓨터 키라고 하는 거지. 키. 열쇠는 일반 행정 용어니까 열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키, 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해당 키를 누르는 거는 해당 키가 아니라 사실은 해당 키 이것도 뭐 모르겠네요. 일단 바꿔볼까요? 예, 키를 누르거나 지나가고 키 조합을 덮어 한 칸 띄고 쓰일이니까 바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맞춤법 틀리는 거라도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 컴퓨터가 못 알아듣는 말도 있고 우리가 틀린 것도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줘야 돼. 표시를 어떻게 이거 아까 밑에 빨간 줄 있는 걸로 아시죠? 이거는 뭐냐면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가 나와서 이런 거예요. 코알라라는 말은 나오고 모뉴먼트 밸리, 이 밸리라는 말은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밸리가 그 밸리, 실리콘밸리 할 때 그 밸리 아닙니까? 예, 모뉴먼트 밸리라고 하는 거는 튤립, 산수국, 우리말이고,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대명사들이니까 뭐 방법이 없지. 우리말은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 쓰다가 밑에 빨간 줄 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 썼다기보다도 주의를 해라. 주의 있게 봐라. 이게.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썼는데 빨간 줄이 나왔다. 그럼 사전에 없는 글자를 썼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이면은 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빨간 줄이 거기죠.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많이 느꼈는데 여기에 태극기가 띄어쓰기가 없으게 하는 거죠. 바람의 펄럭입니다. 태극기는 국기 개양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를 저 보세요. 찌개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알아서 바뀌죠? 그렇죠. 자, 저기 세탁소에 가면
짜깁기라는 말이 있죠? 짜깁기거든요. 짜깁기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짜깁기를. 계양대라는 건 또 사실은 이 계양대죠. 근데 그건 안 고쳐져요. 근데 여기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자, 휴게소에서 틀렸잖아요. 그럼 휴게소가 이건가요? 이것도 아니죠. 어이. 예.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요. 안 바뀌는 것도 있어요. 안 바뀌는 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뻘겋게 나와 있죠. 그럼 맞춤법 검사 들어가면 계양대 바뀌잖아요. 그렇죠. 맞춰줘야 되거든. 안 맞춰주면 이게 공공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실태조사 나온 거 보고하시오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로 보내는데 맞춤법 틀려서 보내면 제 예전에 아주 이게 시겁했어요. 교육청으로 보냈더니 맞춤법 틀렸다고 입당록으로 있더라고. 아니 문서 보낸 거 왜 답이 없으니까 그래 전화했더니 네? 그래요? 확인해 볼게 하더니 맞춤법이 틀려서 안 받나? 이지랄하는 거야. 그럼 전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업무가 바쁘니까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안 틀리려고 애를 쓰죠. 어쨌든 맞춤법을 여기 체크는 항상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저희가 따로 수동으로 안 해도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서 한 해야 번쯤은. 돼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빨간 줄이 맺혀 있으면 빨간 줄이 안 나오게끔 아니, 해줘야죠. 여기 안에 탭 안에. 여기? 예. 탭에는 항상 맞춤법 교정임을 되어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판부에는 우리가 조판부를 보이면 체크하고 안 보이게 하려면 없애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 이런 글을 보낼 때 아까 그 계양대가 틀렸다든지 하면 빨간 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하든지. 근데 나는 네네. 맞춤법을 모르니까는 프로그램을 돌려라 해야겠죠. 네네.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라는 거 있잖아요. 문단부어, 조판부어. 아, 보기에서 이게 조판부어는요. 이 조판부어는 네. 여기는 조판부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글 쓰고 나서 조판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보내야 되면 조판부어는 없이 보내야 되죠. 조판부를 안 보이는 상태로 안 보이게. 보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게 예의죠. 이거를 조판부를 보면은 여기도 잠깐 보시면 보기에 가서 조판부가 보이는 상태로 보내면 상대편이 이렇게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인쇄는 안 나타나잖아요. 아, 인쇄는 안 나타나요. 이력서를 여지껏 다 작해서 보냈어요. 저. 그러니까는 조판부를 상대편이 해지하고 보면 돼요. 예, 예. 근데 이거 해지할 줄 모르면 뭐 이딴 걸 보내 하고 또 뭐라 그러지? 이렇게 빨간 주시면 이거를 예. 그냥 보냈으니. 맞아요. 받아보는 사람이 할 줄 알면은 알아서 보는데 보내는 사람도 몰라서 얼떨결에 보냈고 받아보는 사람도 모르니까 대충 봤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빨간 글자도 보이고 서로 답답한 거지 이제 모르는 입장에서는. 알고 나면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서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문서를 생산하는 목적 있잖아요. 목적.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요, 아량을 문서뿐만 아니라 디카로 찍은 사진도 문서고, 동영상도 문서고, 총사진도 문서고, 메모한 것도 문서고, 팩스 받은 것도 문서예요. 첫 번째, 보존의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전달의 원칙이 있어요. 문서를 생산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보존의 원칙이냐, 보존의 목적이냐, 원칙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니까 목적이라고 하죠. 보존의 목적이 있고요. 전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조선왕조실록 이거는 뭐예요? 보존의 목적이었죠. 누구한테 후세한테 전달을 할 건데 일단은 보존의 목적을 갖고 있다가 전달이 된 거지. 내가 편지를 쓰는 건 뭐예요? 전달의 목적이죠. 일기를 쓰는 거는 전달의 목적이 없지 보존의 목적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문서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로 전달을 보고를 해야 될 때는 뭐야?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전달을 목적을 해서 보냈는데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얘를 보존도 해 보관을 해야죠. 보관.
보관을 하는 건 1년 해요. 1년. 기본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폐기할 건지 보존할 건지를 결론을 줘야 되겠죠. 시험 볼때 그 사고 관리론에 다 나와요. 모두 자격증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문서 이관을 해서, 예, 뭐 1년, 3년, 5년, 뭐 10년, 뭐 1년, 5년, 10년, 뭐 평생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공문서 안에는 뭐 법규 문서가 있고 행정문서가 있고 뭐 전달 문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보존의 목적과 전달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서를 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저는 보존의 목적으로 제가 많이 봐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이 보내주시는 교환을 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의 보존의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다 다시 작업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글꼴로 다 만들고 제가 보기 좋게끔 만들어서 다시 재본을 해서 제가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갖고 있게 아니라 교육생분들이 보셔야 될 거라면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글꼴로 좋아하실 만한 글꼴로 바꿔놓고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A라는 글꼴이 좋은데 남들은 그거 안 좋아해. B라는 글꼴 좋아해 남들은. 그러면 보존의 목적에서는 제가 쓰는 A 글꼴을 쓰는 거지만 전달의 목적에서는 B라는 글꼴을 써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편하게 보낼 거니까. 우격다짐으로 선생이 A 좋아하니까 A로 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먼저 우리가 내어쓰기, 들여쓰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원래가 우리가 들여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줄에 약간 띄는 거. 예. 근데 원고지 쓰듯이. 저는 내어쓰기, 내어쓰기를 좋아한다 그건 그랬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데. 틀리는 거는 아니죠. 내어쓰기 틀리지 않나요? 내어쓰기는 틀리는 게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보존의 목적을 갖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달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내어쓰기라는 근데 왜 문서 작성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전 그게 좋아서요. 얘가 이 글자가 보세요. 이 글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들여쓰기를 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여쓴 게 요만큼밖에 안 들여쓰잖아요.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저희가. 아, 문법적으로요? 네, 이게- 문법하고 맞고 안 맞고 상관없습니다. 문법으로 이게 맞고 이걸 들여쓰기 하면 내어쓰기 하면 틀리고 하는 건 없어요. 아니, 저희가 그러면 내어쓰기라는 아리한 걸 자체를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럼 저희가 문서 보낼 때는 저 어법에 맞게 보내야지.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문장을 썼구나 하는 거지. 그런 것도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문서를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요. 앞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 좋게끔. 이거를 내어쓰기 들여쓰기 하면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간 게. 저는 그래서 이게 불편해서 이거를 내어쓰기를 하면 툭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 글자가. 이게 보기 좋아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강의할 때 또 작업을 해야 되지. 뭐 이제는 숙달이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어쓰기를 안 하면 일일이 다 스페이스바를 두 번 땅땅 쳐가지고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드 자격증 이러면 감점되거든요. 다른 자격증에서는 이래도 되는데 워드 자격증은 반드시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써야 돼. 규정이 또 거기 시험 규정은. 그러니까 시험에 따라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시험에 따라서. 오죽하면 제가 문서관리 규정이라는 대한민국 공문서관리 규정에 대해서 법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왜냐면 법을 알아야 되잖아. 법대로 해야 되잖아. 문서를 만드는 게 자격증 책자에 나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규에 따라서 하면 이상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뭐라 그러고 교칙 몇 조 위반, 너 정학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정학을 안 당한 건데 있으니까 당한 거잖아. 우리가 정학을 안다고 근신 처벌을 안 받으려니까 규정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지. 길거리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안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규정을 모르면 내가 당한단 말이야. 규정을 알아야지. 그래서 문서만큼은 사람 상대하는 건 모르겠는데 문서하는 것만큼은 제가 나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공문서에서는 들여쓰기를 합니다.
내어쓰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일반 문서는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예. 여기 지금 101페이지 보시면은 파란색 맞춤법이 나오면 뭐 연두색, 노란색, 빨간색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유의어, 반의어, 뭐 한자사전, 한컴사전 이런 거 보이세요? 한컴사전 있죠, 이거요. 이거 써보셨어, 한컴사전? 여기 한컴사전 있잖아요. 이 한컴사전은 여기서 쓰는 게, 여기서 써도 되지만은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한컴사전이 있나요? 여기? 어디가 있나? 여기에. 한글 컴퓨터에 가면, 한컴사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네. 한컴사전이 있어요. 얘를 실행해 놓는 거예요. 아래 한글 실행을 안 하고 얘만 실행해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메모장을 하다가 잠깐만요. 얘가 또 뭔 짓을 하는지도 찾아봐야 되겠다. 단어 자동인식. 단어 자동인식 체크할게요. 컴프레스 떴어요? 떴잖아. 갖다 대면 뭐라고 돼요? 디컴프레스 떴죠? 코덱 떴네. 여기 마우스만 갖다 대면 목적 뜨죠? 한컴사전. 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하느냐? 여기 가면 좋아. 스펠이 틀렸네. 영어가 그래서 전 재미없어요. 화이트하우스 아시죠? 여기 가서 에이 잠깐만, 여기 가서 지금 여기 한번 브리핑 룸에 가볼까? 이게 뭐 인포메이션? 여기 think 왜 안 떠? 얘야 가려니까 얘가 또 인식 잠깐만. 얘가 또 제대로 인식을 안 하네. 불편하죠? 근데 이게 항상 켜놓고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갖다 대면 모닝이 뭐다, 어드레스 뭐 프레지던트가 뭐다 알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네이버 툴바 이런 거 있어요. 네이버 툴바 같은 거 아시잖아요. 뭔지. 자, 얘를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네이버 툴바에 뭐가 있는가, 브라우저 검색, 사전, 툴팁 사전. 오케이. 툴팁 사전 떴어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디오, 프레지던트, 어드레스스, 모닝 떴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누르면 발음이 착 나오겠죠. 모닝 하고 뜨겠죠? 하우스는 또 너무 쉬워서 안 나오냐? 하우스 나오죠? 화이트 나오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뜬단 말이에요. 이게 네이버에 보면은 툴팁 사전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뜨게끔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그냥은 안 나오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냥 너무 막 지저분하잖아. 계속 나타날 때 마우스 갖다 댈 때마다. 그럼 이제 컨트롤 키 누르면 왜 안 나와? 이게 말만 하면 또 안 나오네. 설명한 사람 답답하게 시리. 일본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안 눌러져 있잖아요. 아래. 그게 이거로 지금 다시 이거로 바꿔놓을게. 컨트롤 키 눌렀더니 안 먹어서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영어 학습이 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볼까? yahoo.co.jp 야후 재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일본어가 나와 있는데 일본어를 모르잖아. 저 일본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깐만, 아까 일본어도 나오라고 했는데 일본어 선은 떴는데 요거 요게 일본어인가? 에이씨, 네이버 별로 안 좋네. 아, 떴다. 여기 부동산 떴네. 그렇죠? 지도 이런 거 떴죠. 에이, 그럴 거라면 여기서 뭐 하면 돼? 얘를 빙 번역 서비스로 처리해 버리면 아예 얘를 한국어로 바꿔 버리지 뭐. 얘가 한국말로 나옵니다. 야후 재팬이 우리말로 나오죠? 다 번역하잖아요. 이거를 일본말로 저 일본말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번역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쿨에 이게 뉴스고, 뉴스가 어디 있던 게 뉴스야? 얘가 뉴스인가? 이게 뭐야 이게 날씨. 이거 누르면 날씨 나오죠. 그러면 가면 우리말로 다, 그러면 우리말로 말고 영어로 바꿔볼까? 영어 안 된대. 안 된다 그러면 빼고 다시 얘를 이 자체를 영어로 가볼까? 영어로. 네, 영어로 가자. 그러면 영어로 가네요. 그렇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이런 기능이 다 있어요. 알면 아는 대로 써먹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저도 몰랐으니까, 영어를 모르고 일본어 모르니까 안 갔단 말이야. 이제는 자주 가진 않더라도 가더라도 불편함은 없지. 나름 글자 단어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직접 불러내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얘는 여기서만 쓰는 거고, 얘를 별도로 불러내서 쓰면은 밖에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맞춤법도 아니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는, 하나만 있으면 다 되지 않나요? 예? 외국 거를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근데 스마트폰도요, 저는 안 해봐서 그런지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못 하겠어요. 번역하는 거를.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틱 들려준다 그러는데, 저는 안 해봤으니까, 저도 듣기는 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보면 아는 거고. 그런 거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2번 남았죠? 여기서는 문서 작성과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요. 문서 작성에 메이크업 하는 건데, 이거는 잘 꾸며주는 거거든요. 예쁘게. 이건 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겁니다.